자, 이제 처음으로 미분법을 시작하게 될 텐데, 일단 지금 3학년에 뭐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거의 지금 내용이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함수들만 추가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n차식에 대한 미분법만 배우는데, 이제 3학년 올라가서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이제 좀 더 다양한 함수들, 뭐 삼각함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등등의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루는 애들은 다 미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밌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스트레스는 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은 또 힘들어하겠죠. 뭐 그것까지 미분을 해 막 하겠는데, 어쨌든 우린 이게 미분이 처음이고, 이걸 잘 쌓아놓으면 3학년 때도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을 충실히 해둡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 내용이고요. 잠시만요. 여기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미적분은 자연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왜 맞는지는 뭐 차차 알 거고요. 자연의 원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되죠. 자, 미분계수에 대한 거 보겠습니다. 일단 미분계수를 보기 전에 우리 예전에 이반 친구들은 영상으로 선생님이 뭐 유튜브 하나 주고 이거 한번 보고 와라 뭐 이랬던 것 같아요. 1반인가? 2반인가? 아무튼 봤던 것 같은데, 그 영상을 충실히 보셨던 분은 아마 거기서 한번 살짝 들었을 거고, 일단 아니어도 봅시다. 평균 변화율이란 말은 우리 익숙하죠. 이미 들었습니다. 예전에 뭐 기울기 구할 때 다 구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고,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 b 빼기 a 분의 여기 fb 빼기 fa, 이 값이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긴 한데, 이거 자체가 뭘 구하는 거예요? 그냥 기울기죠. A부터 B까지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뭐 그때는 우리 이제 직선에서만 구했을 텐데, 지금은 곡선이어도 그냥 이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만 찍어서 직선으로 연결한 이 선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왜 평균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진행할 때 계속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변화가 있고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의 평균 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수투에 와서는 이 b-a 그리고 fb-fa를 다른 기호로 써요. 여기 보시다시피 세모 x, 세모 y라고 돼 보이겠지만, 얘 이름을 이제 델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델타 x, 델타 y. 그럼 이것들은 뭐냐면 x의 증분이라고 해요. 한글로는 증분. 그러니까 증가 또는 감소한 양,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라고? y의 증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 델타 y, 델타 x의 계산은 여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y는 위에서 아래 거 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델타 x, 델타 y의 의미를 아셨고요. 이 델타는 디퍼런스, 차이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래서 대문자 d를 써야 되지만 뭐 dx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 문자 델타를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쓸 때 그냥 삼각형 x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b-fy를 델타 y라고 하는데, 그 델타 y를 b 대신에 뭐라고 쓰기도 하냐면 b-a가 델타 x니까 b는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과 이 표현 둘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거를 평균 변화율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죠? 그거의 표현만 바뀐 거예요. x 증분 분의 y 증분,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우린 평균 변화율이라고 새로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얘는 그냥 기울기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편안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뭐 문제에 적용은 바로 이런 거죠. fx는 x제곱인데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변한대.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3 빼기 마이너스 2 분의
F3 마이너스 F-2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5분의 9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1이 되겠죠. 5분의 5, 1.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 얘는 어떻게 해요? 쓰면 되겠죠. 그냥 그럼 얘 빼기 얘니까 분모는 델타 x 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a가 될 거고 지금 f는 x제곱이니까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에 제를 넣는 거예요. a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대입하는 겁니다. fx가 그냥 x제곱이니까 요거 대입해서 식을 쓴 거예요. 그럼 정리할게요. 그러면 델타 x 분의 a제곱 플러스 2 델타 x a 플러스 델타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정리하면 델타 x 지워지고 2a 플러스 델타 x 얘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 a부터 a 플러스 델타까지의 평균 변화율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뭐 이거 자체가 이걸 왜 하나 싶을 텐데 지금은 그냥 이해하느라고 할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평균 변화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면 좋겠는데 뭐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는 없고 뭐 1분 드려볼 테니까 얘랑 얘를 한번 똑같이 풀어보시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숫자 넣는 거는 쉬울 것 같으니까 요거 뒤에 것만 할게요. 이제 평균 변화율을 구할 때 뭐 순간 변화율도 마찬가지지만 뭐 요렇게 앞으로도 보긴 할 텐데 지금처럼 푸는 거는 그냥 원리가 그렇다 정도만 하시면 되고 얘를 막 깊게 팔 필요는 없어요. 자, 쓰겠다 하면 f2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2 분의 델타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 2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 4에다가 빼기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어차피 사라지려네요. 그러면은 델타 x 이렇게 해주시고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의 4의 마이너스 4 델타 x의 마이너스 델타 x 제곱 플러스 4 분의 델타 x 그럼 지워질 거 지워지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델타 x가 되겠죠. 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렇다고요. 뭐 깊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균 변화율을 알게 됐고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미분계수는 뭐냐? 미분계수는 뭐냐? 이런 얘기인데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간 변화율. 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약간 미분의 개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함수가 있어. 자, 이런 함수가 있는데 평균 변화율은 어떤 구간 A부터 어떤 구간 B까지를 잡아서 이때의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였어. 그럼 이 구간을 줄일 수 있겠죠. 여기를 잡아볼까? 하면 여기에 또 평균 변화율이 나오겠죠. 그 다음 이 구간을 또 줄일 수 있겠지, 이만큼. 그럼 거기에 따른 평균 변화율 또 바뀌겠죠. 자, 여기까지 또 줄여. 또 줄여. 더 줄여.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있는데 얘를 더 줄여서 여기까지 더 줄여. 그러면 계속 변화율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극한이 있잖아, 극한.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져. 근데 1은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b부터 a까지의 평균 변화율에서 이 b를 어디로? a로 한없이 가까이 붙여보는 거야. 그럼 붙여보면 이 분모의 값은 0에 가까워지죠. 0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는 한 점에서의 변화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은 이걸 시간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어떤 구간 A부터 B까지 이 시간 안의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지만 이 점이 한 점으로 바꿔진다는 건 곧 이건 뭔 말하는 거냐? 순간 변화율을 뜻한다. 그래서
이 점에서 저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아까 구하듯이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순간 변화율은 어느 특정 한 점에서 그때 변화율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미분계수라고 일컫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밑줄을 좀 칠게요. 순간적인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델타 x의 구간 아까 봤죠? b 빼기 a 얘를 어디로? 0으로 b를 오른쪽에 있던 b를 점점 좁혀서 그 차이를 0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 누굴 보내? 이 델타 x 이 구간의 간격을 0에 가까워지게 간격이 없게끔 한 점에서의 변화율을 알고 싶다. 그게 바로 미분계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 여기서는 델타 x를 0으로 보내. 그러면 델타 x분의 아까 그 변화율 식이죠. 거기에 요 유형 이게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의미도 나오는데 이러한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미분 가능하다 한다. 오케이? 네. 그리고 이 극한값을 순간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하니까 미분계수는 순간변화율이다. 순간변화율은 미분계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복잡한 식을 너무 길게 쓰기 그러니까 기호를 쓴 거예요. A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쵸? 이 델타 X를 0으로 줄인다는 건 B-A를 0으로 줄인다는 건데 그럼 결국엔 A 한 점에서만 보겠다는 거니까 주인공은 A야. 그래서 F 프라임 A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에다가 점을 하나 탁 찍고 A라고 하는 건 A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얘가 바로 그 정의입니다. 정의. 별표 얘는 진짜 뭐 몇 개를 쳐도 안 부족해요. 안 넘쳐요. 5개 칩시다. 그리고 옆에다가 얘도 적어 놓읍시다. 이런 표현법도 있지만 x라는 애를 a로 보내. 그래서 x-a분의 아까 b를 x로만 바꾼 거예요. fx-fa 뜻은 x라는 점을 a에 가깝게 보내. 즉 한 점에서의 변화율을 알고 싶은 거고 그건 바로 미분계수랑 똑같은 얘기니까 미분계수의 표현법이 얘도 있고 얘도 있다. 둘 다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편의상 델타 x 쓰는 거 좀 귀찮아 하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어떤 표현도 있냐면 리미트 델타 x 대신에 h는 0으로 간다 하시고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보통 쓰는 이 문자 h는요. 이럴 때 쓰는 h는 엄청 작은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델타 x랑 의미가 똑같은데 저 문자의 의미는 엄청 작은 애인데 그걸 또 0으로 지금 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2번을 한번 볼게요. 오늘은 처음이다 보니까 설명도 길고 내용도 좀 어렵고 그럴 것 같은데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자, 미분계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도함수를 어떻게 구하냐. 도함수의 공식들이 쭉쭉 나오거든요. 그럼 편한데 일단 지금은 정의로만 풀어야 돼. 근데 나중에 도함수를 배우게 되면 쉬운 방법을 쓰다 보면 이제 정의를 까먹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일에 대해서 나는 좀 쉽게 쓰는 편이야. 그러다 보면 이제 까먹게 되잖아. 예를 들면 선생님 중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 뭐 한 30명의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있었어요. 왜냐면 외워야 우리가 전화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친구의 핸드폰 번호를 뭐 물론 저장도 해놓지만 그럼 저장하기 이전이다.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친구들의 집 전화번호 한 30명쯤은 거뜬히 알고 있어요.
왜냐면 걔를 불러내야 되니까. 근데 핸드폰이 생기면서 주소록에 이제 저장을 하고 단축 번호로 막 그때 막 썼단 말이죠. 1번을 길게 누르면 엄마, 뭐 3번을 길게 누르면 뭐 가장 친한 친구, 막 이렇게 그 단축 번호가 몇 번이냐에 따라서도 약간 친구의 그 친밀도가 정해지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단축 번호를 써버릇하니까 이제 친구들 번호를 몰라요. 그럼 초등학교 때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너 우리 집 번호 아냐? 이거 약간 친밀도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 친구들은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뭐 얘네 집 전화번호 그러면 뭐뭐뭐에 뭐뭐뭐뭐 7자리를 그냥 툭 바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편하게 쓰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 핸드폰 번호 뒷자리도 기억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편하게 쓰다 보면 이 원래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카톡에서 친구를 이렇게 친구 프로필 탁 클릭해서 채팅하 버릇 하는 게, 원래 이제 거기 또 뭐 코딩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의 연락처, 뭐 코드, 개인 고유 번호가 있을 거고 뭐 그런 건데, 우리가 늘 그 고유 번호에 내가 접속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까먹게 되는 거죠. 자,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어쨌든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앞으로 조금 쉬운 게 나올 거야. 그렇다면 이제 정의를 까먹게 되겠죠. 근데 좀 짜증나는 건 이 정의에 대한 문제를 고3까지도 수능에서도 물어보게 되니까, 편한 방법도 주로 쓰지만 이 정의에 관한 내용도 꼭 기억을 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좀 지금부터 얘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문제 이제 풀게요.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기호로는 f 프라임 3을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정의를 좀 길지만 외우셔야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3이 기준이니까 3 플러스 h 마이너스 f3,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위에 이제 대입해서 푸는 거죠. 바로 하면 좀 그러니까 3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h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9 플러스 3이라는 애를 빼주면 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의는. 그래서 h분의 h제곱 플러스 6h 플러스 9 플러스 3 플러스 h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그냥 이거 지우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약분해버립시다. 약분하면 h 플러스 7 되죠. 그쵸? 그래서 h가 0으로 가는 중이니까 답은 7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f'3은 7이다 라는 걸 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길죠. 복잡하고. 지금 아마 선행학습한 친구들은 학원이나 과외에서 먼저 좀 이걸 좀 배웠다 하시는 분, 그래서 지금 막 도함수도 구할 수 있고 나 편하게 미분법으로 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런 걸 배웠나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까먹게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아야 돼요. 이런 풀이법은 고3 때까지도 계속 쓰입니다. 그래서 얘는 꼭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 아, 이렇게 풀었었어. 그치만 이제 도함수라는 걸 배워서 편해졌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얘를 내가 머릿속에 박아 놓으셔야 된다. 아예 이런 모양을. 또 다르게 아까 얘기했죠. f'의 3을 표현하는 방법이 저거 말고도 있다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fx-f3, 이걸로 풀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이거는 이걸로 풀어도 되고 위에 있는 걸로 풀어도 되는데, 둘 다 너무너무 엄청 중요하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시고 옆으로 내려가서 이제 문제 2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 문제들을 남겨둘게요. 얘를 남겨둡시다. 해보세요. 꼭 선생님이랑 한 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영상 보시고. 네. 문제 3번은요. 문제를 이제 문항처럼 좀 복잡하게는 해놨지만 결국엔 이 함수에 대한 1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2번과 똑같은 유형이에요. 문제 2번은 그냥 간결하게 함수랑 구할 것만 물어본 거고, 문제 3번은 약간 포장을 좀 복잡하게 해놨고 그 사이에 함수 살짝 숨긴 다음에 x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아니라 순간 변화율이라고 바꿔서 뭔가 다른 문제처럼 보이게 만든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구별하는 그 능력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니까 문제 2번이랑 똑같이 3번이랑 똑같이 풀면 됩니다. 풀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 내용은 끝낼게요. 미분계수 구하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똑같긴 한데 1번으로 x는 2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순간변화율을 구하래. 그러면은 이번에는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f2 이 모양으로 갈게요. 얘가 바로 f'2니까. 그럼 요거 계산을 해보시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 그대로 두시고 대입하면 3x 플러스 2 빼기 저기다 2를 대입하면 8이잖아요.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3x-6이니까 3으로 가겠죠. 이거 3으로 묶어내면 약분되니까. 이렇게 해서 f'2가 3이구나 해결하는 문제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해주시길 바래요. 24페이지로 넘어가서 유형 8번인데 엄청 중요합니다. 곱하기 이 정도로 중요해요. 또 쉬워요. 막상 이해하시면. 자, 요거 풀기 전에 살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으로 가서 요 얘기를 해볼게요. f'A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x가 a로 갈 때 x-a 분의 fx-fa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에서 바뀔 거냐면 요 앞에 있는 숫자들, 요 앞에 있는 숫자들 이런 것들이 바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어떤 차수, 여기에 어떤 차수들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잘 대응을 해주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 h 앞에 있는 숫자가 1이면 1, 2면 2 같아야 f'A가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모양이 있어야 x-a, x-a 이 모양이 맞아야 f'A가 성립하는 거고 위에 마찬가지 저 모양이어야 성립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게 수학 수능 기본 좀 그냥 거저주는 문제 있죠. 약간 그렇게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이번 시험에도 이게 나온다면 그냥 좀 쉽게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얘를 보면 선생님 많이 본 모양이긴 한데 뭐가 다르죠? 얘 이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이렇게 헷갈릴 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집에 있어요. 우리가 늑대라고 합시다. 그 옛날 그 이솝우화 뭐 이런 거 있죠? 돼지 삼형제가 있는데 늑대가 밖에서 막 샥 들어오는데 집안에 뭐 이렇게 있으면 괜찮다 약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늑대의 입장에 돼보는 거야. 그러면 이 집 안에 문 닫고 문 잠그고 있는 요 돼지랑 아무 생각 없이 밖에서 이렇게 풀 뜯어먹진 않죠. 아무튼 밖에 돌아다니는 돼지가 있어. 그럼 이 늑대 입장에서 얘를 공격하는 게 편해요? 얘를 공격하는 게 편해요? 당연히 이 밖에 있는 돼지를 공격하는 게 편하잖아. 굳이 내가 저 집을 안에 막 문 따고 들어가서 그러다가 뭐 갑자기 무슨 총 드는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애를 가지고 살짝 공략하는 거는 훨씬 쉬운 얘기란 말이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집을 요 식에서 괄호라고 생각하세요.
괄호 안에 있는 애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이 밖에 나와 있는 요 놈을 공략을 하는 게 편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앞에 2가 있으면 이 앞에도 2가 맞춰줘야 돼. 근데 이걸 만약에 반대로 선생님 여기 1이 있으니까요. 저는 얘를 1로 바꿀 거예요. 이러면 이, 이 집을 문 따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복잡함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요 밑에 있는 애로 맞춰주자고 이렇게.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 2로 맞춰주는 순간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전체식의 2분의 1을 곱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에 2를 곱한 게 되는 거야. 근데 이 2는 원래 없던 2잖아. 이 2는 원래 없던 2니까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지 전체적으로. 그러면 써놓기론 내가 2를 써놨지만 결국에 약분돼서 없어질 애니까 식의 변화는 없다. 이런 거 수학에서 많이 쓰죠. 그럼 이게 이 순간 뭐가 벌어지냐면 EH 모양이 같아졌네. 그러면 이 전체는 뭐다? F 프라임 A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곱하기 2가 있으니까 곱하기 2다. 그래서 이 F 프라임 A다 라고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F 프라임 A가 2라고 했으니까 답은 4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엄청 지금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돼지와 늑대의 예를 들면서 네 정말 이건 예 그렇습니다. 설명 잘한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또 볼게요. 예를 보면 선생님 여기 2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 하면 됐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꼼꼼히 보지 않은 겁니다. F 프라임 A의 정상적인 예는 H분의 F A 플러스였어요. 플러스. 그 여기만 마이너스였어요. 여기가 플러스였단 말이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여기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가 있다는 얘기야. 여긴 플러스 앞에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밑에 마이너스 2가 필요한 거고 그럼 여기 곱해지는 것도 마이너스 2를 곱해줘야 약분이 되겠죠. 그럼 이제 모양 맞춰줬으니까 이 전체는 뭐구나 F 프라임 A구나. 우리가 지금 건들고 있는 이 숫자랑 요 안에 들어올 애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100이든 1000이든 5000이든 모양만 맞으면 돼. 주인공은 얘네다. 그쵸? 그래서 F'A에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F'A인 거고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3번도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유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도 할 수 있을 건데 모르겠다. 4번? 4번. 4번은요. 고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어떤 모양 찾아야 되냐. 뭐 3번도 마찬가지. 이거 다 풀어버렸네 내가. 미안합니다. 1번, 3번을 풀어줄 걸. 둘 다 고민을 해보세요. 둘 다 고민을 해보는데 원리는 이 기본적인 모양 있죠. 이 기본적인 모양을 활용해서 얘네 둘을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해보고 다음번 내일 수업 시간에 언급해 드릴게요. 그 다음 옆으로 와서 이런 모양일 때 미분계수가 이런 모양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지만 괄호 안에 있는 애랑 요 밖에 있는 애랑 모양이 같아야 된다고 했어. 근데 지금 차수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요거 누굴 공략할 거냐? 가로 밖에 있는 애 공략해라. 그럼 얘를 제곱을 이제 아닌 거로 떨궈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를 떨구는 방법은 합차 공식밖에 없어요. 그럼 x-1에 x 플러스 1분의 f의 x의 마이너스 f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자주 보던 그 모양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걔만 따로 떼서 쓰는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 따로 쓰시고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전체가 뭐냐면 f'1에 대입하시면 2분의 1 이렇게 돼서 결국엔 2분의 마이너스 3 얘가 답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맞춰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문제 6번도 x제곱이고 x인데 5번과는 좀 다르죠 순서가. 자 그러면 우리 집중은 어디로 집중해야 되냐.
괄호 안을 바꾸긴 힘드니까 괄호 밖에 있는 애를 조정을 해야 될 텐데 한번 얘도 고민해 보시면 내일 수업이 좀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얘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오늘 배운 건 이제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은 다른 말로 미분 계수였다. 근데 그 미분 계수의 정의는 얘였다. 얘네 둘. 얘네 둘이었는데 물론 델타 x가 있었지만 h라고 바꿔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두 가지 표현이라고 정리를 하죠. 두 가지 표현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여러 문제에서 쓰이는 게 이 모양 자체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 여기 중간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여기 마이너스인지 잘 확인하시고 꼼꼼히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몇 가지 연습을 꼭 해주시고 내일은 오늘 고민하라고 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수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갖는 어떤 기하학적 의미까지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마지막 출석 체크하고 끝낼게요.